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을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가족에 관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만큼 저는 저희 가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친구처럼 지내며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걱정이 되지만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엄마, 저 여동생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제가 기억도 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딱히 없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2번이나 재혼을 했는데 2번 다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엄마는 첫 번째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 여동생이 태어났죠.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처음이라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 설레었어요. 처음에 아빠가 생겼을 땐 새아빠와 놀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재혼 전 새아빠와 저는 늘 놀이터에서 함께 놀았어요. 하지만 재혼 후 조금씩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였죠. 점점 저에 대한 애정이 식더니 여동생이 태어나니까 저는 찬밥 심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다며 저를 밀어내거나 무시를 당했죠. 가끔은 언니가 돼서 찡찡거린다고 혼이 나기도 했고요.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 어린 나이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해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당연히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모, 이모부 모두 저를 찾았어요. 단 한 사람 새아빠만 빼고요. 엄마는 그때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맨발로 울며 돌아다녔어요. 저는 놀이터 덩굴에 쪼그려서 앉아 있었죠.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될 때 엄마가 저를 찾았어요. 등짝을 한 대 맞고 엄마가 저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왜 나갔어? 그냥 장난친 거야? 저는 사랑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새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새아빠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어린 마음에 새아빠가 너무 미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그날 새아빠에게 가서 따졌어요.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부부싸움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새아빠의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자 새아빠도 엄마의 뺨을 때리며 서로 언성은 높아졌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경찰이 올 정도였죠.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다가 동생이 너무 울어서 달래주려고 나온 그 사이 새아빠가 던진 리모컨에 맞고 말았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고 엄마는 바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는 미안하다며 울면서 제게 말했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업고 집으로 갔어요. 그 후로도 혼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제가 그 일에 대해 물어봤는데 엄마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싸움을 하게 된 건 오로지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그랬다고 말을 했습니다. 새아빠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엄마는 새아빠와 부딪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되기를 모른 척하고 넘겼대요. 근데 제가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계기로 엄마는 새아빠와 부딪혀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심하게 싸움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그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2살이 되기 전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아빠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새아빠와 엄마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많이 다퉜어요. 주로 저 때문에 많이 싸웠죠.
싸움이 잦다 보니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고 사소한 문제로도 다투게 됐어요. 그러다 점점 사이가 틀어졌죠. 새아빠는 여동생마저 돌보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어오기는 했는데 몇 달 뒤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는 슬프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빠라는 존재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스스로 조금 짠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몇 달은 들어오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드나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제게 물어봤죠. 저기 저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아저씨가 저와 잘 놀아줘서 좋았고 새아빠와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 같이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저씨도 좋아. 이건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는 첫 번째 새아빠와 다투고 나면 외로웠었다고 했어요. 외로운데 집에도 안 들어오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아저씨가 나타난 거죠.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끌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새아빠와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저씨와 사귀게 됐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새아빠는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을 했대요. 근데 새아빠도 잘한 게 없는 게 새아빠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둘이 합의하고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첫 번째 새아빠와는 어느 순간부터 만날 수가 없게 됐고 엄마는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됐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첫 번째 새아빠와 이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새아빠와 지내게 됐어요.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것 같아 마음은 같지만 더는 상처를 받기 싫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게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새아빠는 돈이 많았는지 꽤 넓은 집에 살게 됐고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젊었을 때 이 일 저 일 아주 다양한 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많은 일을 하다가 국밥집에 정착하게 됐어요. 어린 기억부터 엄마는 국밥을 팔고 있었죠. 쭉 일을 해오다가 두 번째 재혼 후 일을 그만뒀어요. 내심 엄마의 국밥을 못 먹는다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일을 할 때는 혼자 쓸쓸하게 집에 있거나 아니면 외할머니 댁에 가서 동생과 같이 놀거나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놀러 갔죠. 하지만 엄마는 혹시나 제가 다칠까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늘 저녁이 지난 시간이 돼야 엄마를 볼 수 있었죠. 저녁은 항상 외할머니와 동생과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녁을 먹는 날만 기다렸어요. 꿈에서도 엄마와 저녁을 먹는 꿈을 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와 새아빠와 동생과 같이 밥을 먹었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 일기장에 저녁 메뉴들과 가족들끼리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적어 선생님께 자랑을 했죠. 하지만 행복이 있으면 또 불행이 있기 마련이죠. 어느 정도 잘하고 삶에 있어 저의 첫 안정기에 접어들려고 했는데 또 꺾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새아빠도 한 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겐 의붓 여동생이 생겼죠. 가끔 의붓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가 싫어할 법도 한데 엄마는 그 의붓 동생을 알뜰살뜰 잘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간식을 챙겨주고 제 방에 가서 동생들을 놀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놀라서 현관 쪽으로 가 확인했고 모르는 아줌마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자기 딸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와 동생은 무서워서 방으로 숨었는데 을붓 동생은 밝은 표정으로 현관을 뛰쳐나갔죠. 엄마다! 그 아줌마는 을붓 동생의 엄마였어요. 근데 조금 이상했어요. 걸음걸이도 비틀비틀거렸고 이상한 냄새도 났고 말도 어눌하게 했어요.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왔었죠. 아줌마는 제 을붓 동생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는 자기 딸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년아, 네가 내 딸도 뺏어가려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고 얘기해요.
저는 놀라 울면서 새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어떤 아줌마가 저희 엄마 머리 잡고 막 흔들어요. 어떡해요? 진정하고. 무슨 일이야? 머리를 잡고 흔든다고? 네, 동생 엄마인 것 같은데 막 엄마를 때려요. 그 말을 듣고 새아빠는 집으로 바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새아빠가 오기 전까지 엄마와 아줌마는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분명 을붓동생이 아줌마를 불렀지만 취해 있어서 보이지 않았나 봐요. 계속 저희 엄마를 붙잡으면서 자기 딸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몇 분 뒤 새아빠가 집에 오자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아줌마는 새아빠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처럼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새아빠는 한숨을 쉬며 아줌마와 을붓동생을 데려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와 두 번째 새아빠의 싸움 소리를 들었죠. 그날 밤은 너무 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었죠. 엄마는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새아빠는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저녁 시간은 사라졌죠. 저는 너무 서러워서 엄마에게 가서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랑은 또 헤어지는 거야? 그럼 나 또 아빠 없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저는 그 말로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죠. 엄마는 저를 안고 그럴 일 없다고 다독여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엄마와 새아빠의 소리가 들렸었죠. 그 다음날 엄마와 새아빠는 화해를 했는지 다시 화목한 분위기로 돌아왔어요. 다시 안정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엄마는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새아빠는 커피숍을 차려줄 테니 거기서 일을 해보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국밥집을 차려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예전 같았으면 좋아했겠지만 사춘기 때라 그런지 국밥집을 하는 엄마가 조금 창피했었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느냐고 설득을 했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는 다른 일은 다 해봤어도 커피숍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며 제일 잘하는 일이 있는데 왜 커피숍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커피숍은 죽어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엄마와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철이 없었죠. 국밥집 하는 게 뭐 어떻다고. 사춘기 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머리 조금 컸다고 부끄러워하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말하니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행동들이 후회가 됩니다. 엄마는 결국 저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얼마 안 가 국밥집을 하게 됐죠. 그것도 어쩔 수 없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뜬금없으시죠? 저희 가족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새아빠가 다시 전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이혼을 한 후 술에 의존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취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꼭 이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전부터 술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 것도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혼 후 더 문제가 돼서 술을 더 마시게 됐고 결국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오게 된 거였죠. 아줌마는 새아빠에게 계속 다시 합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왜냐면 늘 그 문자는 지우고 들어갔다고 새아빠가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새아빠는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뒀고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망치는 모습은 보기 싫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보는 앞에서요. 술을 마시고 이야기해서 저랑 동생이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보, 진짜 내가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데 어떡해. 당신은 나 말고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 나만 봐.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진짜 미안해.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살자. 없었던 걸로? 그게 말이 돼?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잔 시간은? 그 시간을 없던 걸로 하자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 아무리 당신 자식 이뻐해주려고 해도 내 자식보다는 이쁘지가 않고 또 엄마는 아빠의 뺨을 때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행복해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상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상처받지 않았죠. 문제는 동생이 상처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이혼해. 그럼. 그렇게 엄마의 두 번째 재혼은 마치게 됐어요. 엄마는 이혼과 동시에 국밥집을 차려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시기쯤 많이 방황했어요.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외박은 밥 먹듯이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참 안 좋은 행동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엄마 속을 썩일 대로 속였죠. 다행히 동생은 얌전하고 공부도 곧잘 해서 엄마 속을 썩일 일은 없었어요. 저만 엄마를 힘들게 했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엄마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정신을 차린 건 아니지만요. 처음에는 엄마가 장사 끝나고 같이 일하던 이모들이랑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저희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언제 철들래? 네 동생 봐라, 얼마나 잘하니? 좀 철 좀 들어.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매일 듣는 잔소리라 짜증이 나 집을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다음날 엄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시하고 친구들과 놀러 갔죠. 그날 엄마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한테도 답답하고 엄마도 답답해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왔는데 마땅히 얘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말할 친구가 없다는 게 슬프기도 했고 방황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에 쭈그려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러다 누군가가 제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제 또래 여자아이였죠. 괜찮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괜찮지 않다고 말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할까 싶어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제 앞에 앉는 거예요.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요. 말해봐요. 나도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서로 힘든 얘기 해볼까요?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이 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과 방황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다고 얘기했죠. 그러고는 그 아이도 자기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아이와 제 삶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갔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간호사였던 거예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해 많이 힘들다고, 집에서도 힘든데 직장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하니 많이 힘들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며 힘들면 저한테 말하라고 했죠. 언니는 고맙다며 다음에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속 얘기를 털어둘 친구가 생겨 너무 좋았거든요. 제게 말을 걸어줘서 너무 고마웠죠. 다음 날에도 엄마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죠. 그날 엄마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제가 잘못했으니 속상해서 마셨을 거라 생각하고 사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왜 이리 솔직하지 못했던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짜증만 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잔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가 힘들 수 있다는 걸 엄마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 내가 남자 잘못 만나서 네가 얼마나 고생을 하니.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언니에게 고맙다고 덕분에 엄마와 화해할 수 있게 됐다고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보내고 하루 뒤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엄마랑 화해했다?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언니 덕분이야. 저 지연이 엄마인데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떠났는데 그때 친구 이름이 적혀 있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지연이 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고마워요. 내 딸 이야기 들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 언니가 먼저 와서 얘기 들어줬는걸요. 근데 언니는 어디로 갔어요? 언니는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 아픈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딱 한 번 봤는데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는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지 저도 정신 차리고 간호사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방황하던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다시 중학교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붙잡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며 공부를 했죠. 그해 대학에 붙지는 못하고 재수를 해서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 붙은 해에는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국밥집은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엄마는 그 틈을 타 시장에 있는 한 건물을 사 확장 이전을 하며 장사가 저 잘 되고 있었죠. 동생은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저희 가족은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일을 잘 다니고 있으니 저도 슬슬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직장 동료가 제게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친구가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소개해달라고 했다지 뭐예요. 심지어 의사라고 하니 처음에는 솔깃했는데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동료가 한번 만나보라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됐죠.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게 됐고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바쁘고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을 확실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승낙을 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개인 병원을 내고 싶다고 해서 조금 안정이 되면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 전에 부모님께 인사 먼저 드리자고 했죠. 근데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살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보통 결혼 전부터 시댁살이가 시작되나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결혼 약속 전까지 서로 부모님을 뵙지 않았어요. 그냥 가끔 명절 선물, 생신 때 선물을 보내는 것 말고는 없었죠. 결혼 후 처음 뵙는 거라 긴장이 됐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처음 뵙게 됐죠. 근데 웬걸 처음부터 제게 요리 좀 도와달라며 말을 하지 뭐해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 저도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 눈치 보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당황했죠. 남자친구도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는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남자는 주방에 있는 거 아니라며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래, 아가씨는 집에서 요리를 좀 하나?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거의 사 먹어요. 그래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쉬는 날엔 요리 좀 해먹기는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속 배달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아휴, 아가씨도 이참에 우리 집에 와서 요리 좀 배워.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요리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은 못하겠고 결혼 약속도 했으니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난감했어요. 그때 마침 시누이가 들어와서는 한 소리 해줬어요. 엄마도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리를 여기서 왜 배워? 저는 시누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우리 집에 부르지 마. 저는 살다 누가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시누이의 인성이 남자친구에게 다 갔나 싶을 정도로 싸가지가 없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제게 여우 같다고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야 거리면서 까내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딱 싫어하는 관상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딱 그 관상이야. 그래서 막 마음에 들지는 않네. 그렇다고 내가 못되게 굴지는 않아. 그냥 싫으면 말을 안 걸거든.
너무 상처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워낙 솔직한 사람이라.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며 면박을 주었지만 꿋꿋하게 무례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왜 올케라고 불러야 하나? 아, 결혼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올케라고 해야 돼? 오글거리게. 그냥 자기라고 부르다가 내가 편해지면 올케라고 부를게. 괜찮지? 자기는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내 동생 어디가 좋아서 사귄대? 의사라서 좋은가? 속물인 거 아니야? 신우이는 제게 속물이네 뭐네 말이 참 많았어요.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런 신우이가 있을까요? 계속 표정이 굳어있으니 남자친구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남자친구는 그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자 저는 기진맥진되어 바로 잠이 들었죠. 그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와 있었어요. 쉬는 날이라 받지 말까 생각하다가 혹시 몰라 다시 전화를 걸었죠. 아니 근데 시어머니의 번호였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 아차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점심 같이 먹고 쇼핑을 좀 하자고 저를 불렀어요. 할 수 없이 나갔고 어머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됐죠. 그래도 그 전날보다는 심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없어서 그런지 평화로웠죠. 저는 저에 대해 물을까봐 긴장을 했지만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 빼고는 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걔가 좀 그래. 오냐오냐 키워서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네가 좀 봐줘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감쌌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쇼핑을 하러 갔는데 마트를 가는 게 아니겠어요. 쇼핑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옷을 볼 줄 알았죠. 제 손에는 어느새 당면, 소고기, 표고버섯, 부추가 들려 있었어요. 장을 다 보고 어머님이 제 집에 가서 요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되물었죠.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을 하고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졸지에 시어머니 집에 가서 요리를 하게 됐죠. 제가 엄마를 닮아 요리 솜씨는 있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남의 집에 와서 제가 요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잔소리를 하며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곧잘해서 무사히 넘겼죠.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결혼 전부터 이러는데 결혼 후에는 어떨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그래도 딱 저만큼만 했어도 제가 폭발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점점 저는 쌓이고 말았죠. 한날은 만두를 빚자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엄마가 뭘 하시는지 가족에 대해 물어봤어요. 처음 만날 때 당연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셔서 남자친구가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계셔서 당황했죠. 저희 엄마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동생이랑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국밥? 그 국밥?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딱히 재혼과 이혼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국밥집이면 그래도 크게 국밥 사업이라도 하시나? 아니요, 그냥 시장에서 국밥 팔고 계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1초에 한 번씩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난리가 났죠. 저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별로라고 했잖아. 국밥 판다니 말이 돼? 비린내 나는 거 아니지? 우리 집안에 국밥집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얘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너는 애가 예의 없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짜증을 내니? 시어머니는 엄마를 들먹이며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엄마 이미지와 제 이미지가 좋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죠. 됐다. 아휴,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시어머니는 크게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렸죠. 사돈은 그날 장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외출이라도 올려드려야 해? 그렇게라도 장사해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거절을 했죠. 또 하루는 신우이 생일이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신우이는 저를 싫어해서 당연히 안 부를 줄 알았는데 이젠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불러 요리를 하게 됐고 설거지, 청소, 잡일은 다 시켰어요.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늦게 와서 이 모습은 보지 못했었죠. 어머니가 장사한다고 이런 잡일은 다 잘하나 봐? 어릴 때부터 많이 했나? 저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국밥집 하면 집에 갈 때도 냄새 안 나냐, 시장 같은 곳에서 장사하면 쥐나 바퀴벌레들 많지 않냐, 위생적이냐,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설마 엄마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까요? 시댁에 대한 말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하루는 또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죠. 어쩌다 보니 저희 어머니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짓말은 못하니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재혼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재혼을 2번 했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재혼을 2번이나? 아니 사돈 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얘는 심하긴 뭐가 심해. 애 보고 자라온 게 있을 텐데 너랑 살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그때는 어쩌라고. 나 여기서 더 얘기하면 못 참을 수도 있어. 그러니 그만해.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사이가 더 안 좋아졌죠. 이렇게 있다가는 결혼 전부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 있는 귀여운 소품들, 면세점에서 신우이에게 어울리는 립스틱, 시어머니에게 어울릴 것 같은 스카프를 준비해 선물로 줬었죠. 하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이는 저보고 센스가 없다고 자기는 이런 립 잘 안 바르는데 한번 발라보겠다며 말을 하는데 분명 비슷한 색이 있는 걸 보고 사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일뿐만 아니라 어디 갔다 오면 챙겨주고 선물을 줬는데 듣는 말은 고맙다가 아닌 필요 없다, 돈이나 아껴라 등 이런 안 좋은 말뿐이었어요. 물론 정말 걱정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은 그런 게 아니었죠.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참고 싶어서 참는 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시댁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파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결혼을 하더라도 시댁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드디어 걱정되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명품으로 휘감고 왔더라고요. 조금은 당황스러울 만큼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누가 봐도 명품 입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처럼요. 오히려 단정하게 입은 저희 엄마가 더 고급스러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런지 조용했어요. 그리고 밥이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하신다고요? 아, 네. 예전부터 국밥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뒀다가 다시 하게 됐죠. 언제 한번 오세요. 저희 국밥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좀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누나! 시누이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갑자기 양심이 없다니 그게 무슨